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규칙화 대응 4차식 수학 54쪽 55쪽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대응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응 관계란 짝 사이의 관계 찾기, 짝 사이의 규칙성을 찾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두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요. 각각 두 대상의 관계, 두 대상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표로 그려보는 방법이 있었죠. 표로 그려보다 보면 여러분이 규칙성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 활동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자, 보시면 비교할 대상이 뭐가 있죠? 비교할 대상은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로 드론의 수, 날개의 수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드론은 날개가 4개인 드론이죠? 자, 그러면 드론 하나당 날개가 4개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2개일 때는 당연히 8개가 필요할 거고요. 자, 5개일 때는 그렇죠? 20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규칙을 발견하였나요? 자, 아마도 곱하기 4를 해준 값이 되겠죠? 드론의 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준 값이 날개의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니까 드론 수가 10개일 때는 날개 수는 40개가 되겠죠? 자, 이거는 반대로 어떤 거에다가 4를 곱해줘야 되니까 71을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드론 수가 18개일 때 날개 수가 72개다. 자, 드론 수가 50개일 때는 여기도 4를 곱해주니까 20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대응 관계를 알 수 있죠? 자, 말로 나타내 보면요. 자, 드론의 수에 4를 곱하면 날개의 수가 된다. 자, 반대로 날개의 수를 4로 나누면 드론의 수가 된다.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래쪽 보시면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드론의 수에 4를 곱하면 날개의 수라고 그랬고요. 날개의 수를 4로 나누면 드론의 수라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식으로 나타내면 드론의 수 곱하기 4는 날개의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누기를 사용하면 날개의 수 나누기 4는 드론의 수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페이지에서 공부해온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드론의 수 곱하기 4는 날개의 수였고요. 날개의 수 나누기 4는 드론의 수였죠. 자, 그런데 드론의 수는 동그라미로 나타낸다 했고 날개의 수는 별표로 나타낸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바꿔볼게요. 자, 드론의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주고요. 날개의 수에다가는 별표를 넣어주고요. 여기도 별표, 동그라미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곱하기 4는 별표, 그 다음에 별표 나누기 4는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각 양을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를 비행합니다. 자, 이 드론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대상이 뭘까요? 그렇죠.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가 두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먼저 표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보시면 비행 시간이 1초에 비행 거리는 6m를 이동했죠? 자, 그럼 비행 시간 2초에는 아마 12m를 이동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초에는 아마 18m를 이동하겠죠? 자, 그럼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자, 아마도 자, 곱하기 6씩 늘어나는 것 같죠? 자, 비행 시간에다가 6배를 해주면 비행 거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4초, 9초, 6초일 때도 한번 해보면요. 4, 6은 24, 5, 6은 30, 6, 6은 36과 함께 이렇게 계속 진행되겠죠? 자, 그러면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사이의 대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비행시간 곱하기 6은 비행거리, 또한 비행거리 나누기 6은 비행시간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은 세모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비행하는 거리는 네모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행시간과 비행거리를 세모와 네모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비행시간을 여기를 세모로 바꿔주고요. 비행거리는 네모, 비행거리는 또 네모, 비행시간은 세모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을 그대로 써주면 세모 곱하기 6은 네모, 네모 나누기 6은 세모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래를 볼게요. 위의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연수는 자,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연수 생각이 옳을까요? 자,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하나요? 아니죠. 네모는 세모 값이 커지면 같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모 값이 1일 때는 비행거리가 6이 되지만 자, 세모 값이 2가 될 때는 비행거리 네모는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없이 변할 수 있다. 연수의 생각은 틀렸죠? 자, 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표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어. 자, 기호를 뭘 쓰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자, 별표를 쓰던 동그라미 쓰던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슬기의 말은 맞을 것 같아요. 자, 지혜는 자, 세모는 분수나 소수도 될 수 있어. 자, 그렇죠. 계산 결과에 따라서 세모는 분수나 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혜의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차시 핵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차시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죠. 자,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먼저 두 대상을 찾아서 대응 관계를 표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저 표로 만들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각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학 익힘책을 또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수학 익힘책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